형사 재판을 해가지고 피고인을 엄단을 해야 되는데 뉴스 같은 거 보면 이제 솜방망이 처벌이다 막 댓글들도 많이 달리고 그러니까 허위로 올려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인스타에 올릴 수 있다, 유튜브에 올릴 수 있다, 마치 본인은 정말 타익이 없이 공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돈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개놈 새끼. 그래서 최근에 뭐 미략 사건부터 해서 막 조회수 난리 났었는데 그들의 신상을 막 공개를 해버리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흔히 말하는 그걸 약간 사적 제재라고 하잖아요. 사적 제재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실 열광을 하죠. 최근 들어서 저는 웹툰으로는 재밌게 봤었는데 드라마는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국민 사형 투표라고 막 있지 않았었나요? 그런 컨텐츠였잖아요. 이게 보면 이제 법에 대해서 심판을 못 내렸는데 여러분들의 그 투표를 통해서 얘를 처벌을 결정하겠다, 그런 약간 웹툰과 드라마도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약간 사적 제재에 열광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 중에는 뭐 더글로리, 모범택시 이런 것도 다 사적 제재 사실 컨텐츠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인기가 많았던 게 과연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적 제재에 열광을 하는 걸까요? 당연히 사적 제재 열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정말 개놈 새끼. 나쁜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운이 좋게 불기소가 되거나 무죄가 돼서 빠져나가는 수도 있고, 처벌이 돼도 아니 누가 봐도 사람 인생을 망쳐놨는데 그냥 뭐 집행유예를 끝난다든지 단기 실형을 끝난다든지 처벌 자체가 정확히 제대로 안 내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분노를 하고, 그게 오히려 이렇게 이 사람이 사적 제재를 하게 되면 이분에 대해서 그 오히려 사이다잖아요. 처벌도 안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회적인 제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형사 재판을 해가지고 피고인을 엄단을 해야 되는데 뉴스 같은 거 보면 이제 솜방망이 처벌이다 막 댓글들도 많이 달리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이 사적 제재 컨텐츠에 대한 열광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확히 그 사적 제재의 정의가 뭐예요? 사적 제재는 공식적인 법을 통해서 경찰에 고소를 하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 그 다음에 법원을 통해서 결과를 받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가 아닌 개인적으로 이제 뭐 유튜브나 아니 본인들의 SNS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알리는 걸, 그걸 사적 제재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비유를 들면 제가 누군가한테 두드려 맞았어요. 그러면 그 두드려 팬 사람을 제가 가서 두드려 패가지고 똑같이 제재할 권한은 없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오로지 방법이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하거나 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이렇게 제재가 나와야 되는데, 사적 제재는 그 법의 처벌이 너무 미비하거나 피해자의 아픔을 위로해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사적으로 제재를 가한다. 사실 뭐 법률 용어는 아니죠. 그리고 음주운전 성범죄, 그 다음에 뭐 아동학대, 뭐 그런 이제 아동 성범죄, 모든 절차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걸려서 뭐 6개월, 1년, 어떤 경우는 뭐 2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처벌은 받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로 나와버리니까, 그런데 사적 제재는 바로 올리자마자 효과가 바로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밀양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가해자가 일한 것으로 추정됐던 식당은 바로 철거 조치가 돼서 철거를 했었고, 직장에서 다녔던 사람은 바로 해고 조치를 되는 등 결과가 그냥 올리자마자 바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이제 효과도 확실한데 신속하게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사적 제재에 좀 더 열광을 하게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는 뉴스에 나온 사건, 뭐 김호중 씨 사건에서 음주운전은 결국 기소를 못했죠, 검사가. 그리고 성범죄 사건이라든지 아동학대 범죄가 처벌 형량이 너무 징역형의 뭐 집행유예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좀 대중들한테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더 사적 제재에 열광을 하고 있고요. 강호수 변호사님이 그렇지만 저도 이제 고등학교 뭐 대학교 동창을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야, 법이 개판이다. 야, 왜 이러냐라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마치 저희들이 잘못한 것처럼. 저희들도 동의하지 않아요. 처벌받는 부분에 대해서 약하다고 생각하고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처벌이 될 것 같아요? 물어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형량은 좀 적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도 어디 나가면 야, 뭐 법이 이러냐? 약간 그런 식으로 마치 저희가 잘못한 것처럼 욕 얻어먹는 경우가 많이 근데 있어요. 뭐 저희들도 욕을 얻어먹어도 뭐 마땅하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사법 시스템에 일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잖아요. 왜냐면 사법부는 뭐 법원, 판사, 검사, 그리고 변호사, 피고인 이렇게 재판을 만들어가는 사람인데 그 일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비난을 받는 거에 대해서 사실 피해가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는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법원이 이제 너무 막 판사마다 제각제각 양형이 달라버리면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양형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아직 모든 범죄에 다 제정이 되지도 않았고, 특히나 이렇게 형량이 좀 낮게 정해진 그런 범죄들이 있어서 그걸 매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개정을 하긴 하지만 그게 여전히 미흡하다라고 이제 국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탄 무고권 같은 경우도 이번에 허위로
허위로 자백한 여성이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100% 무고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여성분에 대한 처벌도 생각보다 거의 무고죄는 인정 자체도 안 될 가능성도 높아요. 이게 맞습니까?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냥 이렇게 창창한 애 인생을 망쳐놓고 지금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정상인 것처럼 활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해서 이분에 대해 사적 제재를 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동탄 사건이 무고죄로 처벌이 안 된다라고 하면 또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언론에서 이제 사적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사적 제재 그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측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부정적인 측면이라면 사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법치주의라는 건 헌법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고 사법부의 시스템을 무너진다라고 하면 내가 개인이 누군가를 계속 제재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걸 자력구제라고 하잖아요. 결코 국가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 사법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을 하고 더 개선을 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사적 구제가 이거에 대한 대안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사실 생각은 합니다. 국가를 지탱하는 기반 중에서 하나가 이제 사법부인데 사적 제재가 무조건 용납된다는 그 부분은 사법부가 사실상 아무런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그렇죠. 건데요.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안전한다는 당연히 보장이 없잖아요.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될 수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절차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정식적인 내용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밝혀진 내용 그냥 언론에서 카더라 통신으로 해가지고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진짜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이것 때문에라도 사적 제재가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적 제재를 사람들이 시원해 하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나쁜 놈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들이 맡고 있는 사건들 중에서도 정말 스포츠 선수들 그리고 연예인들 그러니까 허위로 올려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인스타에 올릴 수 있다, 유튜브에 올릴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합의금을 갈취하려고 사적 제재라는 거를 이용해서 마치 본인은 정말 타익이 없이 공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정작 얻고 싶어 하는 거는 돈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실제로 유명했던 스포츠 선수를 대변해서 공갈로 고소를 했었고 그래서 최근에 유죄로 선고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적 제재라는 게 상당히 위험하고 리스크가 있다라는 게 누군가를 이제 잠재적인 범죄자로 또 만들어버린다라고 대중들이 또 인식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 판결도 보십시오.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히고 2심 판결이 다시 3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판사마다 보는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판사들도 법원도 보는 견해가 다른데 내가 개인이 누군가를 제재를 한다. 그거에 대한 왜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리라는 법이 없다라고 단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적 제재는 정말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위험하죠. 이거 원칙적으로 이거는 명예훼손이 정통법상 정보통신망 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맞아요. 특히 허위일 경우는 너무나 심각하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문제는 지금 워낙 법적 시스템이 처벌이 생각보다 약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적 제재가 부작용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돼요? 결국은 사법부 각성해야죠. 뭐 검찰 각성하고 경찰 각성하고 변호사인 저희들도 각성을 하고 이 사법 시스템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더 명확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 사건들을 하나하나를 엄중하게 다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경찰에 고소를 하고 검찰에 고소해서 정당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내 피해자의 아픔을 달래주는 대한민국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라고 하면 사적 제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저희가 변호사지만 변호사로서 막 너희들을 막 범죄자들 보호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직업 성격상 당연히 어떤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검사 판사는 일사자가 붙는데 변호사는 유일하게 선비사자가 붙거든요. 맞아요. 네, 변호사라는 뜻 자체가 말로 사람을 도와주는 선비라는 뜻이에요. 저희가 만약에 매출이 적어지는 한이 있어도 유죄가 될 사람은 유죄가 돼야 되고 무죄가 될 사람을 무죄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피해자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변호인은 사실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그 친한 형, 그 형 보고 있지. 판사님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시키셨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변호사도 힘들고 피고인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 실현도 좋고 다 좋고 하니까 형량을 제발 일관성 있게 적용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강수 변호사님 국회로 가도록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구독을 통해서 국회 안 간다니까요. 네. 저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왜 자꾸 국회로 가라 그래요? 유명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런 걸 노출시킨 사람은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 고소가 불가능하죠. 아, 가능하죠. 가능하죠. 충분히 당연한 가능하죠. 거죠. 예. 그거는 사적 제재에 대한 자기가 법률적인 처벌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명예훼손이라든지 뭐 업무 방해라든지 여러 가지 초상권 침해,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든지 다 걸 수 다 걸 수 있습니다.